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비가 내리고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모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민주평통 충북지역회 여성위원장이시고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신 것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송참사대책위원회를 이제 꾸렸는데 거기에 이제 대변으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이제 수해 복구 활동도 하시고 오송참사에 관련한 진상조사도 하시고 그것에 관련된 이제 위원회의 각종 활동을 브리핑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도맡아서 하고 계셔가지고 네.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자 지금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당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오송 참사의 개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며칠째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번 오송 참사는 지난 15일이죠. 토요일 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의 궁평 2 지하 차도가 네. 이제 미호천 물이 이제 넘쳐 들어가면서 네. 완벽하게 잠기면서 예. 차량 17대가 이제 침수가 됐고 그러면서 14분의 인명 희생자가 생기셨고 9분이 구조되셨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제 물론 13일부터 굉장히 네.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예. 또 15일 당일 참사 당일 새벽에는 호우 경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재인 부분이 있고 또 관제인 부분이 네. 있고 재난 대응에 있어서 어느 한 군데 도며, 시며, 경찰, 소방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것만큼은 이제 확실하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화 중입니다만 월요일 아침부터 청주지검의 수사본부가 차려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충북도청, 청주시청, 또 청주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 소방본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인재가 아니면 뭐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게 제방이 부실해서 일단 뚝이 무너졌고 현장에 갔다고 하는 경찰은 가지 않았고 또 도로 통제가 있었으면 이게 사망자는 없었을 텐데 도로 통제는 하지 않았고 네. 또 근데 이게 왜 그 연락은 서로 안 됐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이제 이 안타까움과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원님도 이거 관련된 진상조사에 많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그 핵심적인 언제 어디서 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저도 이제 좀 전에 도의회에서 나왔지만 이제 오전 내내 이제 우리 도청도 해당 핵심 부서들 압수수색 들어와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네. 일단 궁평 2 지하 차도는 관리청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 도로법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사업소가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충북소방에 따르면 제방 뚜기, 네. 그러니까 미호교, 예.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발주한 그 공사, 예. 제방 뚜기 무너졌건 아니면은 수위가 너무 높아서 범람을 했건 네. 그 시간이 충북소방에서 밝힌 시간이 한 뭐 8시 40분 뭐 어쨌든 그런데 8시쯤이에요. 어쨌든 네. 아무리 그러니까 그 늦게 봐도 8시쯤이에요. 근데 궁평 지하차도가 잠긴 거는 8시 45분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쳐서 궁평 지하차도까지 흘러
했던 그 시간까지 네. 최소한 40분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골든타임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농작물 피해는 막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차도만 막았어도 14분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119 소방 제가 이제 그 자료도 구해서 언론에도 냈지만 119 소방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2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흥덕구청에서는 청주시에만 알리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알리지 않았고요. 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행복청에서 분명히 네. 재난관리과에 알렸습니다. 아, 재난관리과에 네. 지금 미호점 물이 넘쳐서 위험할 것 같다라는 거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은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또 안 알렸어요. 세 차례나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고 그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저한테도 저도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전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는 그랬고 결국은 그게 이제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행정부지사가 언론에 사과했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부실이었어요. 어느 한 군데도 정말로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재난 대응 시스템이 먹통일 수가 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밝혀 나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한꺼번에 발생을 했다는 게 참 의아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전화 한 통이면 되고, 뭐 SNS, 카톡이든 문자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뛰어가도 저 충북도청에서 청주시청 임시청사까지 뛰어가면 2, 3분이면 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의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았을 이유가 과연 무엇일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게 수사 중이어서 굉장히 그 뭔가가 있을 건데 지금 혹시 의원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하는 건 있습니까? 뭐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심증을 갖고 지금 조사 중인 거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날 갑자기 뭔가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맞지 않고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네. 그동안도 먹통이었는데 이날 그냥 들통난 것이다. 아하.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정도로 부실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아침에 그날 참사 당일 아침에 9시 45분쯤 괴산으로 출발하셨어요. 그 네. 전날 11시쯤 이제 직접 주재하셔서 이 재난 대응 회의도 하셨거든요. 네. 아침 새벽 6시 반에도 회의를 하셨고 그때까지도 온통 관심은 괴산이었어요. 괴산. 괴산댐. 계산댐. 괴산댐. 물이 넘친다고 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댐 아래에는 뭐 언론에는 의혹이지만 지사의 땅과 부모님의 묘소와 아들의 농경지와 집이 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귀추는 재난 대응은 괴산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때 보면 물론 괴산에 위험했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달천강이나 미호강이나 우리는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는 홍수 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왜 유독 모든 눈과 귀가 다 괴산에 가 있었냐? 왜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동팀은 다 괴산에 몰려가 있었냐라는 점을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해놨으니까 이제 뭐 오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뭐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또 각 곳에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네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날만 먹통이 아니라 네. 평소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네.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일날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이 1시간 늦게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도지사는 오송 참사 현장을 오후 1시 넘어서 갔고 시장은 더 늦게 갔고 맞습니다. 청주시장은
자기 동네에서 발생한 일인데 도지사보다도 늦게 갔고 그렇죠. 이런 대부분이 청주 일들이 시민들이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14명이나 이렇게 그 당시에 수장이 됐고 막 구조는 아니고 이제 시신이 인양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보고가 늦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뭐 그렇게 상상하기는 싫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보고 체계라든가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 정말 모르는 건지 이거 의심이 안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보고를 받고도 모른 척 했다면 충북지사나 청주시장이나 뭐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죠. 뭐 그랬을까는 싶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보고를 받고도 무시를 했다면 뭐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보고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진짜로 무능한 거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지사가 금요일 날 오송 참사 희생자 진짜 일주일 동안 참사 이후에 언론에도 코빼기도 안 보였었어요. 저도 그 비판 계속했지만 근데 분향소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에 9시 한 40분쯤 보고 받았을 때 한두 사람 정도 사상자 난 줄 알고 계산이 너무 급해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했는데요. 저 그 말 듣고 진짜 소름 끼쳤던 게 한두 사람 정도 돌아가신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계산은 사망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망자 없었죠. 물론 계산댐이 붕괴를 한다면 그 말도 하시더라고요. 뭐 도 대변인실 측에서는 붕괴 위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언론을 제가 서치를 해보면 사실은 그 계산댐은 붕괴되기는 되게 어려운 댐이에요. 원류가 돼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도지사께서 거기에 갔을 때는 벌써 원류는 거의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도 맞지 않고 8시 45분 50분쯤에 완벽하게 이제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4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거 정말 말 안 되는 얘기죠. 그 계산에 제가 그 중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 김영환 지사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 그 괴산군 청천면의 그 일대 네. 경치 좋은 데인데 네. 거기 그 계속 논란이 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의 그 자치단체장 리더들의 이제 태도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뭐 참사가 난 지 5일 동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분향소가 만들어진 날 도지사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날 오후에 청주시장도 사과를 하고 갑자기 또 그동안 그 거리에 보이지 않았던 여당의 그러니까 그 현수막도 막 붙고 그날 갑자기 다 붙었어요.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 건 또 왜 그랬을까요?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다. 책임 회피. 지금 청주시는 충북도에 미루고 네. 충북도는 행복청에 미루고 행복청은 청주시와 충북도에 미루고 경찰에 미루고 소방에 미루고 지금 서로들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살핀 거죠. 간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분향소에 와서 충북도지사가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달려갔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괴산에는 왜 달려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충북의 도지사는 왜 있는 거예요? 도지사의 자치단체장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뭐인 거예요? 시민들과 도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분향소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책임자 찾아서 처벌하겠다. 자기가 책임자예요. 최고 책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유체 이탈이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누군가가 아래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에 그 영상을 풀로 저희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이제 원고를 안 보고하고 사과문은 이제 원고를 보고하던데. 그렇죠. 윤홍창 대변인이 막 이제 몸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가자고 할 때 좀 가지.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자기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게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또 뭐 기자실에 와가지고 자기 본인의 이제 생각은 자책하는 마음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도 하고 했다고 하던데 상당히 이제 큰 이제 판문이 일었던 그런 이제 얘기였죠. 그런데 격가지 얘기지만 그 보좌관들 있잖아요. 네. 그 요새 무슨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 도지사가 언행을 하면 요새 어떻습니까? 바꾼 사람들도 있던데. 제가 지난 이번 마지막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사의 그 지난 1년의 과오를 난맥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거 맞아요. 그거 네. 하셨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박진희 의원은 도의원은 사과하라고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글쎄 도의원 발언을 가지고 당에서 반박하는 충북도당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건데 또 네, 금요일날 그 논평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날 이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뭐 청주고 충주 괴산 출신 연세대 그리고 캠프 출신 뭐 몇십 년 지기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 정무라인들이 정무적 판단은 고사하고요. 상식적인 판단조차도 불가능한 무능한 상태라고 제가 그때 비판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딱 그래요, 지금. 완전 무능한 상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누구 하나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거 정말 심각해요. 글쎄 그분들이 말을 하기는 하는 건지 말을 하면 듣기는 하는 소문에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새 특보가 들어오시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새 특보께서 도의원들한테 연락도 자주 하시고 정말로 예전 특보랑은 다르게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새 특보도 지금 이제 많이 당황하신 상태이실 것 같고 뭔가 쇄신의 분위기를 원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도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약간 격가지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저 영상 보니까 그 황영구 특보라든가 그 누구죠? 그 저 예전에 충북 연구원장 했던 분? 정초식. 정종식 그 특보 수석이죠. 네. 뒤에 영상을 해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좀 좌불안석인 듯한 뭔가 자기 자리는 아니고 뭐 상당히 좀 처지가. 왜냐면 그분들도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지 왜 모르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표정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 뭐 상황도 안 좋지만 본인들의 입지도 표정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윤건영 교육감도 왜 참사 전에 말레이시아로 네. 가서 가족들과 즐기다가 물론 이제 참사가 나서 이제 부랴부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만 바로는 못 오고 뭐 이틀이나 지나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뭐 비가 예고됐는데도 가서 좀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지금 어디가 있는지 동향도 잘 보고 안 되고 또 마치 청주에 있는 것처럼 수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저 교육청에서 오버하는 그런 자료를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 전 교육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셨으니까 이러한 태도도 그렇게 마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윤건영 교육감은 아마 지금 잘은 모르지만 이거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김영환 지사가 국민 욕바지가 돼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좀 쓸어내리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교육감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사실은 학교 수해도 되게 심각했거든요. 엄청 심각하더군요. 엄청 심각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장마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여행을 떠나셨어요. 옳지 않으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공식 교육청 SNS에 마치 수해 현장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듯한 사진을 가짜로 올리셨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정정되기는 했지만 충북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셨죠. 그리고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더 빨리 들어오지 못했다. 국장님 이거 취재해 주세요. 진짜로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었는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참에 말레이시아 가요? 아 말레이시아 가십시오. 어디가 그 코나? 거기 발로. 어딘가 네, 본데.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할게. 정우택 국회의원 말씀드릴게요. 편집하지 마세요. 네. 언론 기사에 의하면 공무 때문에 이제 해외에 계셨어요. 그 기간에. 그런데 역시 SNS에는 마치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을 돕는 듯한 사진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 언론지에 기사로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신문을 갖고 있고 스캔까지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삭제가 돼 있어요. 왜 삭제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네. 제목만 봤는데 뭐 내용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몰라요. 내용 저 스캔해놨으니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들 책임 있는 분들이잖아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책임을 지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생색내기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허탈하시고 진짜 우리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언론사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누르면 연결이 안 돼. 삭제가 됐어요. 기사가 아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안 보여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다가 지면 보도는 됐습니다. 지면 보도 또 네네네. 됐어요? 신문에 발간됐어요. 네. 그걸 또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윤건영 교육감 KBS랑 뭐 인터뷰를 그 취재 때 하니까 비 올 줄 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한 게 해외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날씨. 비행기가 안 뜰 수 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날씨잖아요. 그 나라 날씨, 우리나라 날씨. 상당히. 제가 윤건영 교육감님 측에서 뭐,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 근데 뭘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격가지 얘기가 좀 더 새는데, 그 교사 서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도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분향소가 두 군데 있어요. 상당공원 분향소, 교육청 분향소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교사노조 소속 선생님이었다네요. 그래서 교사노조가 상당공원에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윤건영 교육감이 거기 안 왔대요. 조문하러. 그럼 뭐 상식적이면 거기도 가고 교육청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이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은 얘기지만, 네. 요즘 교사노조 위원장님께서 처음에는 약간 그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 체제에 굉장히 호의적이셨는데 요즘 이제 비판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뭐 그분은 어쨌든 뭐 어느 소속을 떠나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당하고 사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아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공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개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어떤 대결 구도로 서로 싸우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인데 자꾸 그렇게 일각에서 이제 만들고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자꾸 옆으로 네.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 보면 오송 참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충북도지사랑 청주시장이 이제 법적으로 뭐 욕먹는 거는 욕먹는 거고요.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국민 욕바지다. 충북도청 관계자도 우리 지사가 국민 욕바지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로 도지사나 청주시장이 처벌받을 것이냐. 이런 사례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면 이제 1호가 되겠죠.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조항에 보면은 우리 지하차도, 궁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공중 이용 시설로서 네. 그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방도기 때문에 이제 충북 도지사가 되겠죠. 그 관리 책임자 어떤 이제 지방도로의 관리를 잘못해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처벌 대상자가 김영환 지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사망자가 한 명 이상 생기면 이제 대상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사나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행복청장,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이렇게 3명을 고발을 했어요. 네. 참사가 이제 궁평 지하차도에서 일어났지만 그거는 미호천 뚝방이 터지면서 그 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충북도에서는 행복청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방 같은 경우에도 공중이용시설에 넓게는 이 법조항을 보면 문헌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행복청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행복청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 처벌 대상으로. 예. 그리고 또 미호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청주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주시장도 대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청주시에 위임한 환경부도 예. 그러니까 결국 환경부 장관도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의 그 뭐 초량 지하차도 그때 3명 돌아가셨을 때도 관련자들 뭐 10명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고 이 과실치사 뭐 이런 걸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는 솔직히 최고 책임자, 네. 자치단체장, 행정기관장이 아니라 그 업무 담당자,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과는 별도로 예. 기관장들이나 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이런 재해를 다시는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번에는 진짜로 명확하게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 그렇죠. 거기 그 지금 보니까 충북도청 주변에 아주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던데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련 공무원들도 지금 어수선하겠죠. 지금 뭐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청주시청 공무원 중에 한 명은 입원해 있대요. 뭐 하여튼 그분들의 심적 충격도 상당히 클 텐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무에 다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처벌은 법적인 처벌이고 이게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청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 중에서도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민 소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언제부터 나왔냐면 친일파 논란, 발언 논란부터 이제 슬슬 나오다가 제천에서 산불 났는데 충주에서 술 먹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러다 이제 말았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 소환 운동 이거 벌어질 거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저는 뭐 100%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번에 처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뭐 기꺼이 친일파 논란, 산불 당시 폭탄주 논란, 거짓말 논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때는 임기 개시일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소환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이제 시민들이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이번에는 진짜로 국민 욕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지사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아주 책임의식조차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질 거라고. 아이고,
그래서요 말이죠. 일단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그 오송 대책위가 꾸려졌잖아요. 네.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송 참사 대책위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에 이제 수해 네.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만큼 피해가 있었는지 이제 조사하고 어떻게 우리 수재민들을 도와드릴까에 대한 이제 고민과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요. 지금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하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와 유족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진상조사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또 수해 복구하시던 작업자분 한 분이 또 오송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해 복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비닐하우스가 엄청 뜨거워서 보니까 20분 작업하시고 20분 충분히 쉬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셔서 네. 안전하게 봉사활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충북도지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뭐 리더십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원래 이런 위기가 닥치면 힘들지만 이 위기 때 영웅이 나온다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지만 이 난고 같이 헤쳐나갑시다. 그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기대하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거 어떻게 된 게 더 어려워요, 그죠? 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누굴 믿고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 좌절한 도민, 좌절한 청주 시민을 이렇게 세월 이거 뭐 할 수 없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어떤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상임위가 건설환경 소방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참사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든데요. 일단은 지금 도민들께서 각자 도생이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신뢰를 완전히 잃었죠. 우리 정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는 게 그 신뢰 회복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세 분의 자치단체장, 행복청장까지 이렇게 고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자가 이번 참사의 원흉이라고 그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번 참사에 우리 정치권이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시작한 게 오후 1시인데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셔서 또 바로 또 회의를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의 희생자분 또 유족들 또 열심히 수해 복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슬픔을 당하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니까 유족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상을 꼭 밝혀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송 참사 대책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진희 충북도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